후반부 주목해야 될 어린 선수들입니다. 정확히 3명을 뽑았고 원래는 이제 조금 더 들어오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거는 KHL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KHL의 선수들도 이제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시즌 어쨌든 끝났잖아요. 지금 정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시작하고 있지만 보통 이제 KHL 선수들도 이제 정규 시즌 끝나면은 딱 넘어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뭐 KHL도 시즌이 좀 늘어났고 해가지고 이게 좀 쉽지는 않아졌는데 어쨌든 후반부에 좀 주목해야 될 어린 선수들 이제 이런 부분 해가지고 딱 3명 초점을 잡아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뭐 이런 선수 소개하는 부분이 되게 될 것 같고요. 시즌 후반부에 또 이제 하나의 볼거리 사실 이거를 이제 후반부 때 집어넣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지금 넣게 됐는데 대학이라든가 유럽리그를 좀 마치고 합류하는 자원들이 생깁니다. 예. 왜 우리가 트레이드 마감일이 끝나고 나면은 뭔가 이제 전혀 움직임이 없을 것 같이 이런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에도 팀들이 트레이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드들이 있었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NHL을 못 뛴다라든가 이런 제한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안 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일단 어쨌든 대학이나 유럽리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린 자원들이라든가 좀 이제 유망한 자원들이 합류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죠. 이제 그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데드라인이 지났지만 합류가 가능한 이유는요. 리저브 리스트에 포함이 된 선수들은 계약하고 난 다음에 출전이 가능합니다. 네. 네, 이제 그 트레이드 마감일 이후에 트레이드를 좀 보셨겠지만 그죠. 각 팀의 리저브 리스트에 있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근데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AHL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레이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리저브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선수들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계약한 다음에 출전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NHL 리저브 리스트라고 하면 프로 선수들 이제 50명까지 계약을 할 수 있죠. 이제 그 프로 선수들이랑 이미 계약을 마친 주니어 선수들, 그죠? 이제 주니어 선수들 중에서도 이제 계약을 마친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선수들, 그리고 플러스 드래프트 지명한 선수들, 그리고 이제 망명한 선수들도 이제 리저브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4번은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이제 한 20년 냉전 시대에나 이제 뭐 냉전 시대 이제 끝 무렵에 그죠? 이제 그런 무렵이나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위에 세 개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코러슨 선수입니다. 일단 제일 처음 소개해드릴 선수들은 코러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3월 15일 날 이미 NCAA 시즌은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몇 주 전에 끝난 이제 이런 부분이고 NCAA도 뭐 프로즌 4라든가 이제 지금 토너먼트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슬슬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 시즌 이제 탈락하는 그런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3월 15일부로 이제 워싱턴이랑 계약을 했는데 그죠? 리저브 리스트에 당연히 있는 선수죠. 이제 드래프트 지명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024년 2라운드 43순위의 워싱턴 캐피털스에 지명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후토크라든가 이런 데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워싱턴 캐피털스가 오베치킨 이후에 좀 미래가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젊은 자원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좀 자주 드리잖아요. 이제 그 중에 수비 자원에서 또 이제 주목해야 될 선수는 코러슨 선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 대학교 보스턴 칼리지가 있고 보스턴 유니버시티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식으로 쓰면은 이제 유니버시티는 대학교라고 쓰고요. 뭐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죠? 미국이랑 조금 그게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보스턴 대학교입니다. BU에서 이제 지난 2시즌 뛰었는데 올 시즌은 첫 시즌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었습니다. 첫 시즌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었었고요. 근데 이제 첫 시즌에는 진짜 대단했었어요. 이제 뭐 NCAA 이스트의 올 아메리칸 팀 그리고 이제 NCAA 그 H 그 뭐였더라? 이거 뭐 약자였더라? 까먹었다. 올 루키 그리고 퍼스트 팀 루키 오브 더 이어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애니에서도 올스타 최우수 수비수 루키 오브 더 이어 다 들어갔고 NCAA 최우수 신인상까지 수상을 하는데 신인 시즌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4, 25 시즌 지난 시즌이죠.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형이랑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좀 비슷한 느낌이 들면서 좀 다른 부분인데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이제 언더사이즈 성향이 있는 공격형 수비수다라는 점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느낌의 스케이팅 능력을 잘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1차적인 대인 돌파 같은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 초월적으로 빠르고 막 진짜 뭐 이런 유형의 선수는 아닌데
막 이렇게 막 페이크 주고 막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제 그런 느낌에서 이렇게 파고는 이 이야기를 이제 레이너슨 선수 경기를 보신 분이라면 그건 바로 이제 생각이 나실 텐데 그런 느낌의 경기력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좀 형이랑 닮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퍽 핸들링이라든가 속임 동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케이팅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제 디셉션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뭐 슈팅 같은 경우에도 좀 속임 동작을 섞어서 이제 쏜다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좋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지역 진입 그리고 이제 지역 진입한 다음에 공격 같은 거를 이제 끌고 나가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1대1 돌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역 창출 능력 같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 공격 지역에 들어와서도 예를 들면 이제 퍽을 본인이 소유를 하면서 그 수비를 끌어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열린 선수를 발견해서 이제 패스를 뿌려주고 이런 것들도 이제 곧잘 한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패싱 능력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나쁘진 않아요. 이제 이런 부분 이제 바라보시면 좋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서도 이제 그 워싱턴 경기에서도 지금 이제 출장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3경기, 오늘 이제 4번째 경기까지는 이제 넣진 않았는데, 첫 3경기에서는 뭐, 좀, 반반 갈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좋은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수비 지역에서 좀 이제 좀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서, 결국 좀 실점에 관여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뭐 오타와전 골 같은 경우에 MT넷 골이었었고요. 어쨌든 콜로라도전 어시스트,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잘 무난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로이 선수랑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이 선수가 지금 허슨이랑 나오면서 35분 정도 뛰고 뭐 SAT나 기대 득점값 이런 건 좀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얼마 뛰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제 뭐 포지션 스탯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압도적인 모습이 뭐 첫 몇 경기에서 나오다라든가 이런 모습도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사실 이 선수가 좀 극명한 장단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형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또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스케이팅 같은 부분에서도 속임 동작이라든가 방향 전환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스피드 툴은 아주 뛰어나다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코러슨 선수도 그렇게 사이즈 엄청나게 큰 선수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왜 우리가 또 파고만한 선수는 좀 빠르면 더 좋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공격 능력 같은 경우에도 이 상황 판단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가지고 미리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플레이를 예측을 한다라든가 읽어가지고 반응을 하는 이런 것들에서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근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강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돌파를 하고 그리고 뭐 패싱 능력이 기반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동료를 뭐 오픈된 동료를 발견하고 이런 능력이 상한치가 매우 높지는 않습니다.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레이너슨 같은 경우는 그게 매우 좋잖아요. 그런 능력들이 보시면은. 근데 그 정도까지 좋진 않아요. 네, 그 정도까지 좋지 않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점의 상한치. 그러니까 이제 실링이 매우 높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선수가 어떻게 더 다듬어가지고 한 발짝 더 올라가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하기는 하겠죠. 그리고 좀 발전하고는 있는데 여기 수비력이 솔직히 뭐 시쳇말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수비 지역에서 이제 좀 부족한 경기력, 뭐 퍽처리에서 좀 실수를 한다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좀 많이 보이는 게 아직은 어쩔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또 개선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역시나 중요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평은 눈에 띄는 툴은 있어요. 눈에 띄는 툴은 확실히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살기면 정말 괜찮은 공격형 수비수로서의 재능은 개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는데 실링이 정말 뭐 레이너슨처럼 매우 높지는 않고요. 그리고 수비력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제 뭐 눈에 띄는 툴을 훨씬 더 발전해가지고 확실히 좀 공격 특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결국은 이제 두루두루 좀 잘할 수 있는 유형의 그런 선수로서 이제 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코러슨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칼슨 선수 트레이드 했죠.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워싱턴이 올해는 어쨌든 플레이오프 좀 가기 어려워졌어요. 지금 이제 거의 어려워졌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롤을 부여가 가능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냥 이제 어린애들 좀 경험치를 밀어줘도 괜찮은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올 시즌 좀 어려워졌으니까.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코러슨이 NHL에서 이제 좀 자리를 좀 확실하게 맛을 보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자신의 이제 이 가진 툴이 확실하게 먹힐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좀 쇼케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좀 좋은 팀이면 사실 코러슨 선수가 다행히 정말 미친 듯이 잘하면 괜찮지만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음. 왜냐하면 이제 이 기존 자원들이 그냥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거니까 잘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코러슨 선수가 좀 잘한다라고 해도 이제 좀 좋은 시간을 밀어넣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워싱턴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방위적으로 기용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별로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코러슨 선수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시카고에서는 프론델 선수입니다. 프렌델이라고 적어놨네. 프론델이라고 써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오늘 이제 데뷔를 했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선수도 2025년 1라운드 3순위 지명입니다. 지난해 이제 1라운드에서 전체 3순위에 지명이 됐고 시카고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선수를 데려갔었죠. 올 시즌 사실 유로고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기록을 세운 게 뭐냐면요. 43경기에서 20골 8어시스트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어느 툴이 좋은지는 벌써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보고 넘어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SHL에서 20세 이하 선수 중에서 최다골을 넣은 선수가 그 누구냐? 프론델 선수입니다. 20대 이하 선수들 중에서 최다골을 넣었고요. 근데 18살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18살이다. 근데 18살인데 20세 이하 선수들 중에서 제일 많은 골을 넣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SHL 역대 18살 시즌 최다골 기록에도 4위입니다. 네. 토마스 산드스트램 선수가 8283 시즌에 22골, 그리고 마르쿠스 네슬룬드 선수는 이제 뭐 밴쿠버에도 예전에서 뛰었었고 유명한 선수였었죠. 이제 고 선수가 이제 22골이었고요. 다니엘 세린 선수 같은 경우 9899 시즌에 21골 넣었는데 프론델 선수가 그 바로 아래에 위치한 20골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선수가 어쨌든 이 스웨덴 1부 리그에서도 먹히는 슈팅 툴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난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코러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기록을 넣지 않은 거는 부상당해가지고 제대로 뛰지 못했어요. 좀 큰 체킹을 받아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제대로 뛰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을 넣지는 않았는데 프렌델 선수는 대단했었죠. 뭐 지난 금메달을 따기도 했었고, 그리고 정말 이제 중요 무대에서 이런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좀 증명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있었던 데뷔전이었는데 베다르 선수 윙으로 출전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프론델 선수가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아마 뭐 베다르 선수의 그 라인에 들어갈 수 뭐 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어쨌든 오늘 베다르 윙으로 바로 출전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1어시스트를 올렸는데 베다르 라인에서 올린 건 아니었었어요. 이제 그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프론델 선수 역시나 경기력의 강점 능력은 득점 능력입니다. 골을 만드는 능력 자체는 이 선수가 이미 뭐 거의 검증이 됐고, 사실 이 선수가 또 굉장히 높은 드래프트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실제로 프론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에서 뭐 리스트샷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능력, 이제 릴리즈 능력 상당히 이제 뛰어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팁인, 그리고 이제 원타이머,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스웨덴 경기에서도 제가 이제 작년에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기억나는 거는 이 파워플레이에서도 원타이머로 이제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슈팅 능력 자체가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이런 유형의 선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지컬이 좀 단단하고 좋기 때문에 이 선수가 피지컬 관여도가 상당히 높은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 앞쪽에서 예를 들면 스크린을 쓴다라든가 뭐 네트 앞쪽에서 이제 뭐 힘싸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보드 쪽에서 힘싸움, 그런 것도 생각보다 잘 해낼 수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이런 피지컬 관여도, 기여도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실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비 역시 굉장히 이제 견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 기본적으로 이 선수도 슈팅 툴이 정말 돋보이는 건 맞는데 투웨이 성향의 선수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수비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렇게 좀 슈터 유형의 선수들이 응당 그렇지만 공격 주도 능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라고 하면은 이제 뭐 플레이 드라이빙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셔도 좋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콜 허슨처럼 이렇게 막 본인이 퍽을 쥐고 막 휘저으면서 막 반대쪽 패스 넣어주고 이런 느낌의 경기력까지는 기대하기 힘든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시차말로 좀 좋다라고 평가를 하기 좀 힘들어요.
아주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선수가 뭐 시야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패스를 한다라든가 물론 이제 오늘은 패스가 뭐 괜찮긴 했었죠. 네, 기본적으로 공격 지역에서 결국 이제 이 플레이메이킹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능력은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론델 같은 경우에는 총평은 명확한 단점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레이 드라이빙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패싱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투웨이 파워포워드로서 성장 기대치가 매우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시카고가 한번 이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부터 어쨌든 경기를 뛰긴 뛰겠지만 어쨌든 이제 시카고가 1, 2라인 같은 느낌으로 뭐 실제로 지금 3개의 라인을 좀 오늘 경기는 좀 균등하게 굴리는 이제 이런 느낌이 나왔었는데 1라인에 프론델이랑 베다르 그리고 이제 2라인에 뭐 라디스랑 레이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뭐 슬래거트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3, 4라인 뭐 이런 부분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카고가 이렇게 이제 젊은 라인의 축 자체가 조금 갖춰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네이저가 들어온 건 좋지만 결국 이제 네이저가 러디스 선수랑 같이 이제 조합을 계속 이제 맞추게 되는 느낌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프론델은 이제 옆에 베다르가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제 쭉 기대할 수 있는 이제 1, 2라인이 장차 1, 2라인이 되겠죠. 물론 이제 지금은 뭐 미헤이에프라든가 도너토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라인을 좀 균등하게 돌려 쓰는 그런 느낌이지만 어쨌든 장차 뭐 앞으로 이제 뭐 몇 년 안에 이제 이 선수가 이 4명의 선수가 이렇게 좀 물론 이제 뭐 라디스 같은 자원은 좀 바뀔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굴리는 이제 이 시카고의 그런 라인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이겐스입니다. 보스턴 브루인스에서 헤이겐스 선수를 말씀을 드릴 부분이고요. 2025년 프론델이랑 이제 동기죠. 1라운드 7순위에 지명이 됐고 보스턴 브루인스가 지명을 했었던 선수입니다. 사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최상위 지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선수였었어요. 진짜 이 쉐이퍼냐 헤이겐스냐라고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가 됐었던 시기도 있었었고요. 근데 이제 결론 이제 뚜껑을 따봤을 때는 쉐이퍼, 미사, 프론델, 데노이에르, 마틴, 마르통, 헤이겐스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돼버렸습니다. 7순위까지 떨어지게 됐기 때문에 좀 쿠투리에가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긴 드는데 옛날에 제가 숀 쿠투리에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 뛰고 있는 그 14번 센터 자원 있잖아요. 이제 그 선수도 이제 좀 1픽이 굉장히 유력하게 평가됐다가 좀 뒤에 좀 떨어져가지고 그 이 순위가 좀 떨어진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제 순위가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바라보시면은 되고요. 실제로 이제 뭐 누구냐 포르스베리 같은 경우에 내슈빌에 있는 포르스베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느낌이기는 했었죠. 실제로 이제 뭐 진짜 1, 2순위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다가 실제로 뚜껑 따봐서 11순위인가?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지명이 됐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근데 드래프트 이런 상황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헤이겐스가 7순위까지 떨어졌었고요. 보스턴 칼리지에서도 이제 뭐 대단했었죠. 그죠? 34골, 23골, 24어시스트, 47포인트. 이거 올 시즌 전적 그 기록이죠. 올 시즌 기록입니다. 25, 25라고 적혀있는데 올 시즌 기록이에요.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이제 감이 있는 선수다라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이 됐고요. 헤이겐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뛰어난 스케이팅과 퍽 핸들링 그리고 패싱 능력 요게 이제 정말 엄청난 콤비네이션으로 이제 이런 조합으로서의 파괴력이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지금 트렌드에도 좀 적합한 선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이제 스케이팅, 퍽 핸들링, 패싱 조합 이러면 정말 이제 팀의 러쉬를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빠른 템포로 이렇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이런 데 상당히 강점을 가진 선수거든요. 실제로 이제 지역 창출 그리고 역습 이런 부분이라든가 공격에 이렇게 키를 쥐고 이 선수에게 공격의 이제 전반적인 조립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맡길 수 있는 정도의 경기력을 가진 선수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상당히 높은 지명이 예상이 됐었던 선수였었고요. 실제로 뭐 7순위도 높은 지명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디셉션 같은 부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슈팅 능력이 NHL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NHL 스카우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매우 높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런 이제 디셉션 또 섞으면서 굉장히 또 정확한 슈팅 이런 능력을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격에서는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정말 이제 공격은 이 선수를 확실히 이제 메인으로 놓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선수가 왜 결국은 이제 드래프트 순위가 좀 떨어졌냐라고 말씀을 단점이 없어 보이는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의문스러운 판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그러니까 저기에서 왜 저런 판단을 해가지고 공격을 날려먹지?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물론 이제 퍽을 많이 만지는 선수들이 실책성 플레이들이 좀 많은 거는 맞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좀 실책성 플레이도 좀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뜬금없는 턴오버라든가 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단점이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컬이 또 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피지컬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피지컬 플레이를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단점이 또 눈에 띄는 단점들이 또 이제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이 선수가 조금은 드래프트에서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위험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 선수가 그냥 딱 정착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이제 좀 위험 요인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좀 골치 아파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180에 88kg인데 매우 어쨌든 사이즈 툴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케이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됩니다. 네. 조금 더 좋아져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헤이긴스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이 선수도 이제 코러슨과 마찬가지로 좀 극명한 단점을 딱 안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셀러브리니를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헤이겐스가 결국 이제 이 단점을 또 극복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총평은 툴 자체는 최근 하키에 굉장히 적합한 자원입니다. 작지만 그래도 빠르고 공격에 이제 키를 줄 수도 있고 플레이 드라이빙 능력도 있고 그리고 뭐 플레이 메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평균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지만 강점을 얼마나 조금 더 그러니까 결국 언더사이즈인 걸 고려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프로비던스에서 지금 아마추어 트라이아웃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엔트리 레벨 계약이 아니라 아마추어 트라이아웃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보스턴 GM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옵션을 그냥 생각을 하고 있다. 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스턴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프로 레벨에서 경기력을 일단 검증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헤이겐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말 NHL에서 확실하게 먹힐지 안 먹힐지에 대한 그런 이제 단점이 너무 명확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이제 AHL 트라이아웃으로 좀 돌려보면서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경기력이 진짜 좋다라고 하면은 엔트리 레벨 가능성이 좀 생긴다라고 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엔트리 레벨 계약을 맺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애지간히 좋은 경기력을 보인다라고 해도. 이제 그 부분 일단 말씀드려서 결국 이제 가능성을 좀 절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 경기력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면요. 그냥 자녀 시즌 AHL에서 이렇게 가면서 좀 상황을 보지 않을까. 그냥 프로 맛보기 같은 느낌으로 올해는 보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좀 확실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스턴이 사실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요. 당장 헤이겐스 선수의 활약이 절실하지가 않아요. 절실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제 그 헤이겐스가 가진 툴이 아직 NHL에서 정말 확실하게 통할지도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신인 선수를 끌고 와가지고 당장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1라인, 2라인에는 지금 보시면은 린드올름이랑 자하 같은 경우가 괜찮은 센터 원투 라인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잘 굴러가는데 여기에 헤이겐스를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헤이겐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1라인, 2라인 센터로 써야 조금 더 힘이 나는 스타일인데 이제 굳이 3라인, 4라인으로 불러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엔트리 레벨 슬라이드 이제 요거가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엔트리 레벨 계약이 특정 조건,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하고 있다. 그죠? 엔트리 레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요, 이 계약이 1년 발동이 되지가 않아요. 경기를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헤이겐스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레벨 슬라이드 예외 조항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엔트리 레벨 슬라이드 예외는 19세에 계약을 했을 때 12월 31일까지 20세.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20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엔트리 레벨 슬라이드에 안 들어가요. 근데 헤이겐스 생일이 11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입장에서는 엔트리 레벨 계약을 헤이겐스랑 맺잖아요. 그러면 그냥 쓰는 순간 바로 첫 해가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리 레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총 경기 숫자가 예를 들면 이제 일정 수준 이하라든가 이러면 이제 뭐 계약이 1년 차가 소진이 안 되고 그런 룰이 있거든요. 20살까지인가? 어쨌든 그 룰이 있어요. 근데 헤이겐스는 거기에 예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엔트리 레벨 계약을 맺어가지고 NHL에 데려왔는데
한 경기라도 뛰게 하는 순간 바로 1년 차가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년 차를 소진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기간이잖아요. 이제 불과 시즌 10경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1년 차를 소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재본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잘하면 괜찮지만, 그죠? 잘하면 괜찮죠? 근데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단점이 극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 이유 때문에 결국 아마추어 트라이아웃을 해가지고 AHL에서 한번 맛보기를 해본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스턴 입장에서는 어쨌든 헤이겐스가 어쨌든 앞으로 장차 중요합니다. 올해는 뭐 그냥 넘어간다라고 치더라도 지금 이제 푸아트라 선수 같은 경우에도 부상 이후에 성장세가 매우 둔화됐고요. 미틀스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윙으로 전환을 하면서 득점형 센터가 좀 부족해졌거든요. 원래는 이제 미틀스태트가 좀 득점형 센터의 롤을 좀 수행을 한다라면 수행을 할 수가 있는 선수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틀스태트도 센터로서 이상적인 경기력을 가진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헤이겐스가 어쨌든 이제 이 장차, 그죠? 보스턴의 이런 센터진의 득점 라인 센터를 좀 잘 이끌고 가야 되는 자원은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린드홀름이랑 누구냐? 지금 센터 1, 2라인 좌하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당연히 나쁘진 않지만 정말 NHL 탑 클래스급 1라인 센터의 경기력을 보여주냐? 그러니까 득점력까지 겸비되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헤이겐스가 어쨌든 득점력은 받쳐주기 때문에 좀 장차 잘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 명의 선수들을 좀 간략하게 뭐 오늘 좀 설명을 드리는 이제 이런 선수들이고, 뭐 헤이겐스는 솔직히 올해 데뷔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가능성 저는 꽤 크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허스는 데뷔를 했고, 그리고 프론델 같은 선수들도 데뷔를 했으니까 이런 선수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NHL 레벨에서 지금 제한된 경기에서도 영향력을 보여주는지, 그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또 재미의 하나 부분이기 때문에 올 시즌뿐만 아니라 뭐 내년 시즌이라든가 이후 시즌에서도 이제 요 타이밍에 선수들 합류라든가 이런 것들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